안녕하세요. 존입니다. 비디오 4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한과 삼조선 그리고 대부여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는 이 단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군은 학교에서는 우리가 신화로 배웠지만 묘하 지역의 문명의 발견으로 인하여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고, 또한 한단곡이라는 우리가 위서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유적 유물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문헌사학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유화 문명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플랜을 통하여 자기네 역사가 아닌 그런 역사를 중국 역사로 포함시키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역사를 중국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그 일제가 만들어준 그 역사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는 이 삼한 삼조선 대부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단군 그러면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렇게 되면서 위만조선이 망하면서 한사군으로 연결된다고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군 시대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한 삼조선은 단군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로 분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번조선에 기자가 들어왔을 때 문명이 발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번조선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군 시대 후기에는 이 대부여로 국가 명칭이 바뀌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을 보게 되시면, 자, 단군 시대는 기원전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삼한의 위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번에 1차 비디오에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한은 한국에서는 고조선 다음에 열국시대로 변한다 해서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고조선은 요하 지역의 영토에 기반을 두고 이 한반도 남부에는 진국이 있었다 설명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고조선의 위치가 한반도로 다 속성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조선이 망하면서 여러 나라의 국가들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역사는 고조선 다음에 열국이 시작된다. 부여나 옥조, 동해, 맥구, 고구려, 그 다음에 진국과 삼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한의 시작은 한반도 중남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한국 역사는 여기서부터 왜곡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1차 사료에 의한 삼한의 위치는 삼한은 사천이라 하고요. 자, 사천이라 할 때는 한반도일 수가 없죠. 그리고 1차 사료에는 한반도라는 구절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한국의 위치가 작아서 한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왜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거죠? 자, 한국의 위치를 한번 그 지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남쪽 남한, 사우스 코리아에 이 한국이 위치하고 있죠. 위에는 북한이 있고요. 자, 한국 역사학에서는 이 남쪽 한 밑에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 자, 영어로 말하면 great라는 의미의 글씨를 한국의 나라 이름으로 붙입니다. 자, 근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왜 붙였을까요? 멋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센 척하고 싶어서? 한때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또는 일본이 대일제국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죠. 자, 그럼 한국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적이 있었었나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자, 그럼 근거가 있나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 누가 근거를 하냐면, 자, 중국 1차 사료에는 이와 같은 근거가 있음을 중국에서 인정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한국 데이터베이스 중국 정사 조선전에 나오는 후한서에 관한 기록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한의 크기는 4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국지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방 4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국 정사 조선전에는 한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부 지역이 마한 변한 진안이 1000리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4천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천리면 우리나라 그 애국가를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쭉 가면서 마르고 닳도록 무궁화 3천리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책에는 삼안을 4천리라고 부르고 있죠. 왜 우리가 굳이 이 4천리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또한 역사 교과서에는 아주 조그맣게 1000리 정도밖에 되지도 않은 지역에다가 마한 변환을 집어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일본인들이 마한 변환 진화는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후한서나 이 삼국지를 읽어보니까 야,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뭐 54개국, 12개국, 12개국 해서 78개국이나 있다. 야, 이건 무슨 조그만 무슨 부족 국가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굉장히 발전되지 않은 그런 나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사료를 읽고 이 사만을 정리해 준 거를 한국 사람이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이 한국 그 학생들한테 수십 년간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사상이 고착이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나중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 중국 사람이 이런 이 사설을 잘못 기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죠. 사료를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학문적 접근 방식이 아니죠. 자, 이게 지금 한국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이 실체이기 때문에 약간 좀 흥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진리적 차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 연구를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기는 4천리, 삼국지에도 함안의 크기는 4천리, 한반도로 들어온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마한에 관한 기록이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는데 58개국이나 되는 국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한서 동이전을 보시게 되면 마한은 어디에 있느냐?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서쪽에 있는데, 자, 보시죠. 54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이 북쪽에는 낭랑, 그 다음에 남쪽은 외와 접하여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한국 사학에서 주장하는 마한, 변한, 진안, 그리고 외의 위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 낭랑이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반도의 크기로 봤을 때 적어도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마한, 변한, 진안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4개국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인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 좁은 이 지역에서 살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안은 어디 있느냐?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12국이 있는데 진안의 그 북쪽은 예맥, 접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한국 사학계에서는 진안 위에 예맥이 있는데, 이 진안 위에 예맥은 이 강원도 지역인데, 이 예맥을 강원도 지역에 있다고 하면 나중에 나오는 이 예맥과 고구려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투라든가 한나라와의 그 전쟁과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이 만든 게 동해라고 교과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죠. 마치 그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역사를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그 애로점이 있는데,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이 변진은 이 후한서에 의하면 이 변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진은 어디 있느냐? 진안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며 이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외와 접해 있다. 그래서 이 접자에 관한 한자의 의미에 의하면 접촉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있고 만약에 마한변한 진안이 한반도에 있고 외와 접했다 할 경우에는 학계에서는 이 외의 위치를 규슈 지역으로 설명하는데 이 바다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접자로 쓰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사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사학계가 주장하는 위치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질적으로 왜가 여기 있느냐?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른 1차 사료를 기준으로 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자, 이 왜의 위치는 뭐 광개토대왕 비문뿐만 아니라 이 일본 서기를 통해서도 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만을 소개하는데 이 변진의 위치가 이 남쪽 외와 접해 있다는 그 근거를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한선에 변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변한 다음에 원래 마한 변한 진안인데 이 변한의 변진으로 바뀐 이유는 아마도 진나라 때 노역을 피해서 이 동쪽 진국으로 오면서 이 명칭이 영토가 커지면서 변진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78개의 나라가 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는 4천리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의 나라를 옛 진국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체의 나라가 진국이었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한다. 그래서 이 진국으로 봤을 때의 서쪽은 마한이 있고 바다를 거르죠. 마한으로 봤을 때 이 진국은 동쪽인데 그쪽에도 바다가 있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기록된 사만의 기록을 한번 보면 자, 대방이라는 나오죠. 이 한은 대방이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결을 싸고 그래서 마한 변한 진안이 대방 남쪽에 있고 크기는 4천리다. 그리고 외와 접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대방은 이 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 낙랑 및 그 황해도 지역을 대방으로 하는데 이렇게 표시한 데를 방으로 얘기하지 않죠. 이 방의 의미는 제가 파악할 경우에는 이렇게 쑥 들어간 곳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해수면의 이 위치가 좀 더 높았던가 아니면 이 당시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재 이 21세기에 보여주는 지리상의 그 해수면보다 더 훨씬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나 위나라 시대 때는 큰 홍수가 나서 이 산이 40개의 성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아마도 삼각주 현상, 델타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메꿔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형으로 보여지지만 그 전에는 더 위쪽으로 올라갔고 그것을 대방으로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지에는 마한, 진안, 변한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마한, 변한, 진안의 이 진안이 옛 진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한서나 삼국지 이외에도 이 사만에 관한 기록이 진서, 그 다음에 양서, 백제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서 백제전의 특이한 사항은 고구려와 더불어 백제는 어디 있느냐? 요동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안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진안에 관한 내용은 후한서 동의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은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로서 고욕을 피하여 어디로 오느냐? 한국에 오자 그러죠. 한반도로 온다는 얘기는 없죠. 마한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 한다. 그래서 마한의 동쪽 지역인 이 진안으로 진나라 사람, 제나라 사람, 연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진안은 마한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진안의 이 노인들은 대대로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의 망명인으로서 진나라의 고욕을 피하여 한국으로 왔는데 자, 마한이 그들의 동쪽
땅을 분할하여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쓰여진 이 진안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진안은 처음에 진안 6부, 조선 6천에서 진안 6부로 해서 진안이 6국에서 12국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진서에 의하면 진안은 처음에 6국이었으나 그뒤 점점 나뉘어 12국이 되었다. 변진 또한 역시 12국으로 모두 진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그 영토 확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변진에 관한 나라가 이렇게 12개의 나라가 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진의 이 변은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변자가 이 고깔변입니다. 그래서 고깔을 쓰는 사람을 표현을 하는데 이 고깔을 쓰면서 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진 밑에 의 외가 있다 그러죠. 이 외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외인들이 사는 집단은 고깔을 쓰던가 또는 외라는 이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 별을 여자들이 심는데 옆에서 사람이 감독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씨가 이 외죠. 그래서 이 변홍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시대 때 이 변환이나 외,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자세히 보면 농사를 짓기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만의 시작은 언제 됐나 한번 볼까요? 이 한국 교과서에 의하면 사만의 시작은 고조선 멸망 이후 철기무해한 낙동강 하류 일대의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죠. 또 다른 책에 의하면 고조선 다음에 진국과 사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는 철기 문화를 지닌 유의문들이 남하하면서 사만을 이룬다, 연맹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후한서 동의전에 의하면 진안은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로서 노역을 피하여 한국에 오자 많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 자, 여기 보면 그 나라에는 철이 생산이 되는데 예, 외, 마한이 모두 와서 사간다 그러죠. 자, 아마도 후한서 1차 사료인 후한서에 사만에 관한 기록이 있고 그 사만에 관한 기록에 철이 생산이 되니까 철기시대다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도 마찬가지로 변진의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이 되는데 한, 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이 생산이 되니까 철기시대일 것이다 해서 역사 교과서를 철기문화 이후에 사만이 형성됐다 이렇게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죠. 자, 이 1차 서류가 의미하는 게 이 역사 교과서가 설명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 진한 12국, 변진 12국 그 지역에 철이 있고요. 예, 외, 마한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예가 진안 위에 있고 마한이 동쪽에 있죠. 그 다음에 외가 변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 이 철을 사간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화폐로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자, 마찬가지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 쓰여진 내용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 한국 교과서에서는요, 이 사만의 시작을 철기 시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단국에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느냐 보면 이 단군조선 시대 때 사만, 마한, 변한, 진안이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단군 세기에 보면 1대부터 47대까지 이 단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대 단군 왕검, 2대 단군 부루, 단군 가르 쭉 해서 47대 고열가까지 기원전 2333년에서 기원전 295년까지 이 단군 세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때가 단군 조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단군 조선 시대 때 사만이 나옵니다. 사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한 기록도 있고요. 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에도 마한의 단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한에도 변한의 단군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단군 시대 때 사만이 있는데 이 사만은 무슨 내용이냐? 사만으로 나라를 나누어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단군 시대 때 이 영역이 3개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전국시대 하면은 7개의
나라가 있듯이 단군 시대 하면 세 개의 삼한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서쪽에 있는 게 마한, 가운데 있는 게 변한, 동쪽에 있는 게 단군을 얘기하죠. 아마도 진국, 진한, 진조선 뭐 이러한 부분이 동쪽에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진한이라 부르는데 스스로 천황께서 다스리시고 그죠? 도읍을 아사달에 세우고 아직도 아사달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도읍은 아사달, 나라 이름은 조선, 통치자 또는 지도자는 단군 이렇게 설명하죠. 자, 아사달은 삼신을 제사 지내는 곳인데 후인들은 왕검의 옛집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왕검성이라 한다. 그래서 단군이 있는 곳을 왕검성이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왕검성이 있는 곳은 한 곳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들립니다. 그죠? 왜냐? 단군이 마한에도 있고 번안에도 있고 진안에도 있고 그래서 왕검성이 위치를 하면 한 곳을 얘기하기에는 한 곳보다는 더 많은 지역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과서에는 사만을 철기시대로 규정하는데 한단고기에 의하면 사만은 그 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역사 교과서에는 단군 시대를 청동기 시대로 하고 단군 시대에 이 고조선이 멸망 후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사만이 연맹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한단 고기에 의하면 사만은 언제 있느냐? 단군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만의 역사가 기원전 2333년에서 기원전 1286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만은 삼조선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 후에 425년 기원전까지 있고요. 삼조선은 또 대부요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원전 425년에서 기원전 296년을 거쳐 단군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북부여가 기원전 295년에 세워지는데 자, 후한서에 의하면 언제 철기가 들어왔느냐? 진나라 때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전 207년에 망명한 사람들이 오면서 철기 문화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국 역사 교과서에는. 그러면 적어도 한단국에 의한 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만의 시작은 이 철기 시대가 아닌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야 역사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변진의 나라에서 철이 생산이 되는데 외인들이 모두 사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외주인들이 들어와서 철기를 소개해줬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죠? 변진의 나라가 철을 생산하게 하고 주변 국가에서 철을 사간다. 그러면서 그 철을 화폐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외부인 그 진나라에서 들어와서 진나라 사람들이 철을 소개해줘서 그걸 바탕으로 사만이 연맹체로부터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차 사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철을 생산하는 자주국으로 설명하죠. 주변 국가에서 사간다는 것으로 설명되죠. 자, 그래서 마치 이 한국의 그 포항제철에서 이 철을 만드는 게 중국 사람이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한국 역사 교과서가 1차 사료가 설명하는 것과 상당한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군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이 단군 시대 때 중국에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었는지 하나라, 상나라, 다시 얘기해서 은나라, 번조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조선은 자, 우리가 단군 다음에 기자 다음에 위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조선의 역사를 설명했는데 이 기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단군 진국이 아닌 번조선에 해당되는 이 조선에 온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대부여에서 북부여로 넘어가는 단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